안녕하세요. 저는 영이라고 하고요. 저의 주제는 미톡 주제는 밀레니엄 문제에서부터 이제 양자택일지까지 하는 주제인데요. 요즘 허준 교수님 해가지고 나라가 시끌시끌했는데 관련해가지고 슈카 유튜버님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뤘던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친숙하실 것 같은데 저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를 빼려고도 생각했는데 거의 이런 문제들의 소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문제라서 일단 넣었거든요. 일단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중학생 정도 되면 이해가 가능한 정도의 난이도인데 증명은 100쪽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 증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도발성 멘트 때문에 대단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풀어졌고 1994년도에 풀려졌고 모든 분들이 다들 아실 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밀레니엄 문제라고 좀 들어가 보면 어떤 연구소에서 2000년에 7개의 문제를 추렸거든요. 이제 인류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해가지고 7개의 문제를 풀었는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저는 여기에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선정에 마지막 정리를 푼 앤드류 와이즈라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운영하셨고 이 문제가 유명한 게 이제 풀면 100만 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풀게 된다면 이제 13억 정도는 기부할 수 있을 정도의 부경화가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유명해졌고 요즘 한 문제가 풀렸어요. 한 문제가 풀렸는데 그분이 상금을 거절하셔가지고 좀 더 유명해졌고 등등 노벨상이니 피트상이니 튜링상이니 등등 해가지고 많이 푸시게 된다면 엄청난 명예를 얻으시게 될 문제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리만 가설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정리가 이제 풀려졌으니 그 다음 최고 난이도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제 리만 가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의 내용은 분포도요, 소수의 분포도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x까지의 소수의 개수에 대한 식이거든요. 사실 저는 수학계가 증명이 끝나기 전에는 다음 증명을 밟고 다른 증명이 안 써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많은 가설들이 나왔다고 하네요. 조금 놀라웠고 아마 수학계라면 되게 if라는 거를 안 할 것 같은데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 소수의 규칙성이라 해가지고 잘못 알려져 있거든요. 슈카님도 이거를 약간 소수의 규칙성이라고 설명하시던데 그건 아니고 그냥 분포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리만 가설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소수의 규칙성 해가지고 소수의 규칙성이라고 하면 저희 HTTPS, SSL 이 정도에 쓰이는 이제 RSA가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네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오히려 RSA가 더 확고해지는 거라고 하긴 하네요. 근데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 소프트웨어죠. 컴퓨터 사이언스에도 밀리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저는 10년 전에 나왔고 저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오늘의 발표 주제의 시작점이 P는 NP 프로블럼입니다. 이거는 일단 밀레니엄 문제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 문제는 결국 이제 NP가 P냐, NP가 P가 아니냐, 아니면은 NP랑 P라는 관계가 증명될 수 없느냐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만 증명을 해주시면 부와 명예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면은 사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비춰봐도 사실 페르마 마지막 정리 전과 후에 인류의 삶은 변한 게 없어요. 물론 앤드류 와이즈님은 이제 부와 명예를 얻게 됐지만 사실 저희들의 삶은 변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저희가 말씀드린 지금 P는 NP 문제는 영향력이 좀 세요. 그래서 저희 뭐 수학이나 저희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생명학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생명학은 잘 모르겠는데 좀 철학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문제고 하고 이제 크립토그래피, 암호학은 거의 직격탄을 맞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이 위키에서 제가 긁어왔는데 밀레니엄 문제라고 하면은 거의 뭐 수학자들의 잔치, 저와는 상관없는 얘기 생각하기 쉬우신데 이 문제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유관련자이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일단 P는 NP가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저희 소프트웨어가 지금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나와서 P는 NP다, 틀렸다, P는 NP가 아니고 P는 NP다 이런 증명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암호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흔들흔들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조금 이제 요즘 크립토 하면은 그 유명한 뭐 화폐, 크립토 커런시 요거를 한번 쳐봤더니 역시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얼마나 돈이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폭탄금의 위력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P는 NP다, 그러니까 P는 NP가 아니라고 증명이 제가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뭐 인류의 삶을 변화하지 않겠지만 P는 NP다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노벨상, 필드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 이름을 딴 상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NP가 P면은 그냥 이제 P 지우면은 N은 1 아니냐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내용은 아니고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기
NP를 따서 NP고 이제 P를 따서 P인데 어렵거든요. 이게 맨 처음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다만 조금 의역이나 축약이나 좀 과장이 좀 섞여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그 뒤에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제대로 만약에 이게 이 발표 이후에 좀 관심 간다고 하시면 그거 보셔가지고 제대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그렇다고 허황된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윤곽은 아마 타니까 일단 시작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암호화라는 게 있고 근데 암호화가 얼마나 안전하냐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 저희 뭐 2차 세계대전 때 앨런 튜링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영화도 나왔고 관련해가지고 영화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독일군 암호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유관연자들은 이제 아예 증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암호가 있고 이거는 절대 풀 수가 없다. 이런 걸 아예 그냥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하다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P는 NP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NP라는 거는 일단 검산이 쉬운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법은 몰라도 검산이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처음에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자면 P는 해법이 알려진 쉬운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배운 모든 문제들이 사실 P고 아마 대학교 때 배운 문제는 모든 문제들도 P일 거거든요. 그래서 P는 이야기가 쉬우세요. 왜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풀어본 수학 문제들이 다 P니까. 근데 이제 NP가 조금 이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조금 제가 쉽게 설명할 거고 NP는 P를 포함한다. 이 내용도 조금 어렵는데 이 슬라이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일단 P가 있어요. P가 있고 아시겠지만 이건 해법이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는 이제 아마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 2차 방정식이거든요. 2차 방정식인데 이제 보통 이걸 x를 구한다고 하면은 그 유명한 근해 방정식 여기서 여기에 이렇게 촉촉촉 집어넣어서 x가 딱 하고 나오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문제들을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 풀게 되는데 이게 사실 검사는 쉽지만 해법이 없는 문제들이 되게 더 많아요. X가 6차만 돼도 알려진 게 없거든요. X의 3차는 고3 때 정도 되면 아마 보신 분들 계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4차 되면은 이제 근해 공식이 거의 한 반 페이지가 넘을 정도의 근해 공식이 나오고 5차 정도 되면은 이제 거든요. 5차 정도만 해도 일반적인 해외 근해 공식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제 해법이 없는 문제들인데 사실 이걸 컴퓨터 소프트웨어적으로 푼다고 하면은 사실 X의 모든 숫자를 대입해 보는 수밖에 없는데 X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게 소수점이잖아요. 이 개수들이 다 소수점이라 가지고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되게 깜깜하거든요. 0에서부터 시작 1로 바로 넘어가면은 뭐 안 될 테니까 그렇다고 0.1부터 시작하기엔 또 말이 안 되고 시작조차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만약에 X 값을 안다고 하면은 바로 집어넣어서 풀리면 바로 끝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문제들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가 암호화 알고리즘에 못 가게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P는 NP가 아닐 때 상황인 거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P가 암호화 알고리즘에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암호화 알고리즘 안전하다. P에 다가가지 않으면 되건 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P가 NP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6차 방정식도 결국은 해법이 어딘가에 무조건 있을 거고 결국 이것도 풀릴 거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암호화 알고리즘이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한다고 하면은 P를 해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NP가 P가 검사하는 시스템 해법의 문제들을 저희가 키를 가졌으니까 이건 저희는 자물쇠를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키를 가졌으니까. 결국 자물쇠라는 건 결국 키를 가진 사람 말고는 접근이 어렵게 하는 게 자물쇠잖아요. 근데 이게 P는 NP가 아니라는 걸 가정이고 이게 쭉 살아왔는데 만약에 P가 NP라고 증명이 난다고 하면은 사실 해커도 키를 가질 수 있다는 걸로 증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물쇠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NP가 P라는 건 결국 검산이 쉽게 되는 문제라면 해법도 쉬운 게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하고 NP가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검산이 쉽게 되는 문제라도 쉬운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증명하시면 P는 NP는 풀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의 지금까지의 본능이나 많은 수학자들이나 많은 컴퓨터 공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NP는 P가 아니다. 사실 생각을 하더라도 검산이 쉽게 된다고 해가지고 해법이 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명제를 증명을 해야지 이제 암호화라는 게 증명이 되고 이 암호화는 못 푼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답을 그냥 키를 바로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요즘에 나왔거든요. 해가지고 이것도 또 시끌시끌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양자 컴퓨터거든요. 양자 컴퓨터는 뭐냐면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현대 물리학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고양이가 죽었냐 살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양자 역학의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번에 바둑을 발표를 해주셨던 그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2에 360, 316승? 이게 엄청난 경우의 수인데 이게 큐빗을 360개 만들어 놓으면 바로 풀린다는 그냥 멋진 이론으로 등장하거든요, 양자 컴퓨팅이.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혹시 DFS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 DFS가 결국 이제 왼쪽으로 한쪽을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데 양자 컴퓨팅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두 개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되게 프로미싱한 양자 컴퓨팅이었는데 해커도 정답을 쉽게 알 수 있다면 이제 해커도 선량한 시민 주변가 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아니라고 하네요. 양자 컴퓨팅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되게 넘어야 될 점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장밋빛 미래는 아직 아니라고 하고 이걸 조금 더 파보려고 했는데 너무 퀀텀 피직스가 나와서 그냥 아직은 좀 멀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를 들어보시고 혹시 도전을 해보시겠다 아니면 좀 더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두 개. 밑에 게 기초고 이게 위에 건데 위에 게 어드밴스드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보시면 저희가 밥 먹고 살고 있는 이 분야에서 밀레니엄 문제가 뭔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